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매수매도 약하로 들어왔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선방을 해줬습니다. 일단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비차익 순매수가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가 됐었는데 마지막 동시효과로 해가지고 물량이 한 700억 가까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가에 조금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간 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4네요.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50분인데 이 정도 돼 있고, 일단은 상황 자체로 봤을 때 이제 국내 상황만 봤을 때는 물량이 이제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은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양쪽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수를 했지만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리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뭐 금융투자가 거의 절반 정도를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투신, 연기금, 뭐 국가 이런 쪽에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매수를 해서 아무래도 일단은 지수 방어를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정도에서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으로는 원래 2050선 정도에서 지수 방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오늘 2030까지 흔들더라고요. 이게 장이 좀 요즘에는 평상시에 비해서 이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커요. 옵션으로 움직이는 건데 옵션과 연동되어 있는 지수인데 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그 불안 심리가 좀 더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까지 감을 이제 뭐 흔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흔드는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디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달러가 아까 장중에는 114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이제 1133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외국인도 선물을 갖다가 달러 선물을 갖다가 매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뭐 야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내려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마 내일은 약간 갭이 뜬 상태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 방향성은 상방 쪽으로 다 좀 더 많이 잡아놓은 건 맞아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수해놓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둘 다 상방으로 다 베팅을 했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이 해서 상방으로다가 베팅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고 있고 주식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일단 기관의 움직임이 거기에 조금만 보태주고 개인들 매도만 조금 나와준다고 하면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단 2100선에 코스피가 먼저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도 2071인데 이게 2100은 안착을 해줘야 2200에서 뭐 2100 사이로 왔다 갔다 그러면서 박스피를 형성해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이제 장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 흔드는 폭이 좀 상당히 이제 폭이 커요. 이게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셀트리온을 샀다가 많이 물렸는데 사실은 그 셀트리온을 샀던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차 거래에서 그 신용을 갖다가 그 대차를 갖다 계속 상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환을 하려면 쉽게 말하면 낮은 가격에서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뭐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서 상환할수록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상환을 하는데 이 정도쯤이면은 상환을 계속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더 낮추지 않고 상환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데 그게 더 빠지면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핑계죠. 이게 삼성 바이오 그 회계감리 때문에 빠진다는 핑계로 다 잘 됐다 싶어갖고 밑에 내려가고 밑에서 더 많이 상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더 내려가 있었는데 상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더니 저도 손해를 보냐 그랬는데 저도 평가 손해는 볼 때 많습니다. 이렇게 수익 낼 때도 좀 크게 내는 편이지만 손실 나도 마이너스 10% 정도는 그냥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냥 견디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견디느냐 뭐 그냥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했던 거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가 있고 내 비중이 그 다른 종목들의 비중에 비해서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 넣어놓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원래는 이 비중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정확하게 맞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맞춰가지고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서 계좌를 봤더니 저는 이제 한 종목당 비중이 제 전체 자금에 다 두 자리가 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매수가 들어간 게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제 전체 자금에 비해서는 한 종목당 비중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 9%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것도 또 나눠서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두 자리 가까이 되는 비중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대부분 다 한 자리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부담을 갖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많은 것 중에 단점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장이 내릴 때는 아무래도 평가 손실이 조금 커져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평가 손실이 빨리도 올라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황을 어쩔 수 없이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종목당 저 같은 경우는 두 자리 비중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거의 다 한 자리 비중이고 그 중에 이제 두 자리 가까운 비중인 것들은 이제 우량주, 거의 우량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가고 싶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셀트리온도 사고 싶었고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일단 비중 관리 차원에서 안 들어갔고 장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게 마지막 부분에 끌어올리는 바람에 방향성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갈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올라가긴 할 것 같고 상방 배팅을 하고는 있는데 얘네가 지금 대차한 것도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상환할까? 좀 더 내려서 상환할 수도 있고 이제 공매도 치는 거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치는 지금 장을 보고 있으면 공매도 치고 있으면 호가창에 보이거든요. 아 이건 공매도로 빼고 있는 거다 이런 게 보이는데 공매도 치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매도로 뺀다기보다는 이제 대차했던 종목들한테 매수를 해서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상환을 하면서 상환하고 있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데 약간 망설인 것 같은 느낌? 일단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환율만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장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칠판 보시면 원래는 이게 상신전자를 처음에 그 14,350원 이게 1차 VI 아래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걸어놓고선 그 다음에 상한가에 걸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중에 보다 보니까 상한가 안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15,800원에 전량을 매도해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들은 20% 정도 올라왔는데 욕심내지 말고 팔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냥 요 상신전자는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량 매도로다가 마무리를 했고 이제 지수가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일단은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좀 많이 올라간 종목. 대부분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지수가 올라가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만 올라가고요. 개별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개별주 종목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상신전자 같이 이렇게 좀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 이렇게 튀면은 좀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추가 매수로다 아니고 신규 매수로다 들어갔던 종목이 상신전자 한 종목이었는데 그거는 마무리를 했고 이제 우량주 쪽으로다가 또 가져갈 생각이고요. 장이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단타를 쳐도 좀 칠 생각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안전 수익권으로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저도 안전 수익권이 아니에요. 10월 달에 매수에 손해 평가 손실이 났던 부분이 전부 다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올라가는 거를 지켜봐서 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빠지는 바람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왕 여기까지 내려온 거 그래 더 아래서 상환해라 조금 더 내려가면 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시가에 담을까 나 그냥 망설였는데 그냥 조금 올라와서 그냥 놔두려고요. 이거는 또 굳이 담아갖고 만약에 또 제가 원하는 단가까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또 그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키워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비중 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사마콘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요것도 이제 비중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환도 그
신용한도 초과가 걸렸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면서 신용이 털리는 걸 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대응을 해서 오늘은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은 그냥 제 예상인데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또 올랐다가 또 밑으로 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장이 참 알다가도 모를 장이다 보니까 요즘이 수급이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개인과 다른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면 그쪽으로다가 많이 움직이는데 내려갈 때는 참 의기투합을 잘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내려갈 때 보면 의기투합을 잘하는데 올라갈 때 보면은 의기투합을 안 하고 계속 뭔가에 꿍꿍이가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는 보이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한 수치가 보이는 게 아니어서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을 못하겠는데 이제 마지막 들어온 수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일단 올라가긴 하겠다. 근데 올렸다가 또 뺄지 아니면 조금 더 올릴지는 저도 모르겠다는 거. 이제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일 보고 있고 지금 몇 년째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저도 헷갈립니다. 일단은 내일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바이오 종목 쪽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을 하든 아니면 뭐 급락을 했다 상승을 하든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움직임 자체는 뭐 결과가 꼭 나와 있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상승 쪽으로다가 움직이는 걸 봐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움직이긴 할 건데 일단 오늘 올라온 걸로 봐서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거치고 생각보다는 빨리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나는 조금 더 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빼진 않고 조금 뺐다가 바로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금방 제 단가까지는 금방 복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팔아야 손실인데 평가 손실이 낮다고 해가지고 크게 걱정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 따라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신용 미수 몰빵을 이렇게 사시면 이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신용 같은 거 저도 신용을 쓰고 있고 미수는 안 쓰지만 신용을 쓰고 있지만 신용을 쓸 때는 제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 뭐 1억 4천만 원치, 2억 4천만 원치 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견디고 이러는 방식이 아니고 신용을 그러니까 현금이랑 섞어서 쓰는 거죠. 내 비중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고 조금 더 확실하다고 느끼면 신용을 조금 더 집어넣는 정도? 그냥 그렇게 쓰시면 신용이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신용 미수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 쓰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고 대신 이제 미수 같은 경우는 단타라든지 이렇게 좀 짧게 하실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까지도 감안하고 쓰실 때는 미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신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많이만 들어가지 않으면 충분히 이제 시간도 있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신용도 쓰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용이랑 미수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 의견을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내일 장도 다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얘기 안 했다고 또 안 해주시는데 그 보시고선 내용 마음에 드시고 아니면 저 힘내라고 그래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